인생을 바꾸는 건 수천 권의 책, 수천 시간의 노력이 아니다. 한 권의 책, 한마디의 말, 한 줄의 문장이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수천 권의 책을 수천 시간의 노력을 들여 읽는 것이다. 내가 얻은 인생의 보석들은 모두 투쟁 속에서 찾은 것들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 페리스의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유발 하라리, 나심 탈렙 같은 세계적인 석학부터 글로벌 CEO나 운동선수 등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이 넘는 명사들의 진심 어린 인생 조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성공한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공통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거나 저와 결이 잘 맞는 어떤 조언은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삶의 자극제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에 보석 같은 문장들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특히 좋았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나는 젊은 체조 선수들에게 2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천천히 하라. 젊은 그들은 대부분 열정과 패기에 넘쳐 빠른 결과를 얻고자 처음부터 허겁지겁 서두른다. 그렇게 서두르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부상뿐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몇 주 또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최고의 선수들은 오랫동안 아무 진전도 없다가 어느 순간 놀랍게 한 단계 도약하는 경험을 반드시 갖고 있다. 갑작스럽게 자신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그 환상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선 천천히 해야 한다. 둘째,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자극을 얻으려면 쉬운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쉽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면 절대 참을성을 발휘할 수 없다. 최고들은 인내심 안쪽을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끈기를 발휘한다. 크리스토퍼 소머. 좋은 기분을 만들어라.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좋은 기분에 돌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자기 혐오의 정도가 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의 산책, 커피 마시며 신문 읽기, 음악 듣기 등을 한 후에 비로소 일을 시작한다. 통상 오전 11시나 오후 2시 사이에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 누군가는 이런 내 습관을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대체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시대에 아침부터 몇 시간을 커피나 마시는 게 말이 되는가? 나 또한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게 10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9시간은 좋은 기분을 만드는 데 쓰고 남은 1시간을 글쓰기나 아이디어 짜기 등에 보낼 것이다. 일 그 자체보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온통 기상시간에 신경을 쓴다.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다. 하루의 시작을 어떤 습관으로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남들이 10시간 걸릴 일을 30분에 해치우게 된다. BJ 노박. 성공을 재정의하라.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 돈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알랭드 보통. 배우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은 적게. 내게 일어난 가장 큰 행운은 저널리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결국 나는 꿈에 그리던 뉴욕타임즈에서 기자 겸 칼럼니스트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생한 것들을 배우며 정해진 방식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내가 젊은 독자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반드시 최종적인 결과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다. 목표의 종착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곳이 사실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길에 한 분기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게 인생이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될지 피해를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글쓰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작 글솜씨가 별로 좋지 못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작가와 편집자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비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과월호를 탐독하다 보니 어느새 작가, 비평가, 기자가 되는 법을 깨우치게 되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음과 같았다. 최고의 명문 학교는 세상이다. 닐 스트라우스. 삶의 전부가 일이 되게 하지 마라. 손쉽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당신에게는 쉬운 일인데 동료들에겐 좀 어렵다면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여가 시간도 충분히 생겨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정년을 보장한다거나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기술과 인프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5년 뒤에 어떤 직업이 최고의 직업으로 부상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는 선택의 폭을 절대 좁히지 마라. 최대한 폭넓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루이스 켄틀리. 끈기가 이긴다. 살면서 확실한 진리를 만나기란 어렵다.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위태하게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몇 개 안 되는 확실한 것들 중 하나는 재능보다 끈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담한다. 이건 정말 명백한 진리다. 당신이 대학생이라고 해보자. 당신이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는다 해도 당신 옆에 앉은 C학점짜리 학생의 끈기가 더 길다면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다. 인생은 누가 빨리 뛰느냐의 게임이 아니다. 인생은 누가 더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냐의 게임이다. 이것이 천재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앤드류 로스 소킨. 산책부터 하고 보라. 나의 오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건 산책과 명상이다. 산책의 목적은 따로 없다. 그냥 재미있어서 걷는다. 명상은 산책보다 어렵다. 하지만 명상에 적응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멋진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현명하고 안정적인 이들은 모두 산책과 명상을 한다. 한 걸음만 걸어도 산책이고 한 호흡만 쉬어도 명상이다. 산책과 명상을 모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산책부터 하는 것이다. 산책을 하다 보면 명상법은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된다. 돌파구가 필요할 때, 사는 게 힘겨울 때, 산책과 명상은 당신이 중독적으로 탐닉할수록 환상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마약 같은 처방이 되어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산책부터 하고 보라.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고민하던 문제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미 펠런. 작은 것들이 쌓여 빅뱅을 이룬다. 30살 무렵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2권은 제임스 왓슨의 이중 나선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다. 이 책들의 매력적인 부분은 삶의 비밀을 설명하는 방식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책들을 읽으면 수백만 년 동안 인류를 당혹스럽게 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얻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내가 얻은 답은 이것이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일과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습관을 꾸준히 익힌 성실한 사람들일 뿐이다. 매일 당신의 삶에 기여하는 작은 습관을 찾아라. 일기 쓰기, 명상하기, 산책하기, 낮잠 자기, 거절 잘하기, 달리기. 삶은 우주와 같다. 언제나 작은 것들이 쌓여 빅뱅을 이룬다. 매트 리들리. 어떠셨나요? 작가, 코미디언, 운동선수, 교수, 저널리스트 등 각자 직업은 달랐지만 책을 읽다 보면 성공의 길이 획일적이지가 않고 그 세상이 말하는 스탠다드한 기준에만 맞추면서 가능성을 축소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작은 기회라도 발견해서 도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이나 작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인생 2막, 3막 이렇게요. 그래서 제목과는 다르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산책을 참 좋아하고 최근에는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관련 책을 읽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만의 작은 삶의 기술들을 잘 습득해 놓으면 그게 내 삶에 큰 힘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끈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게 그 꾸준함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실력을 뛰어넘게 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도 했습니다. 4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책인데 한 챕터 분량이 길어야 4-5페이지 정도로 짧아서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생각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읽을 수도 있는 책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